수업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while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했습니다. 근데 지정하기 하고 결과 확인 텍스트의 텍스트 값이 반복문 안에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은 반복문 밖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for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의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명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을 여러분이 넣어 주시면 되는데 토빈이라고 저는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빈이라고 변경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블럭에 가서 for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의 합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블록으로 들어가서 지난 차시에는 while문을 이용해서 작업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인 for문을 이용해서 저희가 코드를 좀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잠시 밑에다 두고요. 반복문 for문을 가져오겠습니다. 제어에 가면요. 자, 이 부분이 for문에 대한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 안에다 이제 먼저 넣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인덱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num이라는 변수 값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한 개씩 증가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기 값을 num이라고 줬죠. while문에서는. 근데 반복문에서는 이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1부터 하는데 이 인덱스가 1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덱스의 끝나는 범위는 10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라는 이름을요, num이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num 초기 값이라는 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끝나는 범위를 10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개씩 증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1에서부터 10까지 한 개씩 증가를 하면 10번 반복문을 수행을 합니다. sum의 초기 값을 0으로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sum이라는 값을 가져와서 이 넘버 값을 더해줘야 됩니다. 지정하기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1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학에서 1이란 부분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증가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 값을 sum이란 값에 더해 줘야겠죠. 그래서 while문에서 사용됐던 이 지정하기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가져와서 여기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um의 값에는 num이라는 값이 담기게 되는데 이것은 while문에서 사용됐던 전역 변수 num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num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반복문에서 사용된 이 num이라는 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 안에 사용된 이 num이라는 값을 가져옵니다. num의 경우에는 초기 값이 1이고 그리고 한 개씩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num의 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휴지통에 버리고요. 마우스를 롤오버 하면 가져오기 num이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출력을 해야죠. 그러면 결과 확인 텍스트에 sum의 값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 확인 텍스트의 텍스트 값을 가져와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거를 다 휴지통에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56이라고 나오네요. 이 부분은 전역 변수 sum의 값을 제가 1이라고 줬죠. 0이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확인 버튼을 누르면 55라고 결과 값이 나옵니다. 끝나는 범위를 한번 100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5050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예제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반복문인 while문과 for문을 이용해서 각각 수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이론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앱 인벤터 반복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행해야 할 과제인데 저와는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수행을 하고 여러분이 while문을 이용해서 하는 게 과제인데요. 포문을 이용해서 한 결과물만 제출해도 과제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구구단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단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7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7단에 해당하는 구구단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자, 웹 인벤터 반복문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선택한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명시하는 창이 뜨면 v-학번 언더바 04로 명시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화면 설계를 할 건데 이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은 3개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 둘, 그리고 결과를 나타내는 레이블 3개가 사용이 되고요. 값을 입력하는 텍스트 상자가 하나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버튼이 하나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화면 설계를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계해야 할 화면은요, 레이블을 3개 먼저 만들 겁니다. 레이블 1, 2, 3을 가져오고요. 처음에는 이제 구구단이라고 타이틀을 주기 위한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구구단으로 명시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몇 단인지 입력을 받죠. 그 부분에 대한 텍스트를 명시할 단이라는 레이블 2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구구단의 결과를 표시할 결과값 레이블을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구구단과 그리고 결과값 레이블의 경우에는 부모의 맞추기라는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요소의 맞추기죠. 그 다음에 설계해야 할 컴포넌트는요, 텍스트 상자 1입니다. 텍스트 상자 이 부분에는요,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 받습니다. 힌트에 이제 단 입력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뭐 9단, 8단, 7단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배치 1에다가 단과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함께 넣어 놓습니다. 수평 배치 1의 경우에는 굳이 이름을 바꾸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확인 버튼으로 변경한 다음에 텍스트를 확인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1의 제목은 구구단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설계 먼저 바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MIT 앱 인벤터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v-학번 언더바 04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v 하고요. 1, 2, 3, 4, 5, 6, 7, 8 언더바 04로 하고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스크린 1이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다 이제 화면 설계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레이블 3개를 가져올게요.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텍스트 상자 하나, 버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하나, 버튼 하나. 그래서 레이블 1의 텍스트는 제목 타이틀을 하나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2의 텍스트는 단이라는 텍스트를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3의 텍스트는 결과를 출력할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 3의 텍스트의 위치를 맨 밑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린 1에 있는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속성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컴포넌트의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레이블 1 선택하고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제목으로 변경할게요. 확인. 그 다음에 레이블 2의 이름도 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3의 경우에는 이름 바꾸기 클릭한 다음에 결과값 레이블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 상자 1의 경우에는 단 텍스트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단 텍스트 확인. 마지막으로 버튼 1의 경우에는 확인 버튼이라고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확인.
자, 그래서 각 컴포넌트의 이름을 다 변경을 했고요. 단과 단 텍스트의 경우에는 수평 배치를 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 가서 수평 배치를 선택한 다음에 가져오십시오. 수평 배치. 그래서 이 부분에다 위치하고요.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하나 가져왔고요. 이 안에다가 레이블 2와 텍스트 상자를 넣어 주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상자 하나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레이블 2의 텍스트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수평 배치라는 컴포넌트 안에 단이라는 레이블과 단 텍스트라는 텍스트 상자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속성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레이블에 대한 속성을 변경할게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텍스트 부분, 이 부분만 구구단으로 변경하시고요. 그리고 정렬만 가운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가운데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경우에는 구구단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평 배치 1 밑에 단과 단 텍스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속성도 좀 변경을 할게요. 단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단 이제 너비를 50픽셀로 좀 변경을 하고요. 텍스트를 단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에 가서 픽셀 그리고 50이라고 부여하고요. 확인. 그 다음에 텍스트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단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 텍스트에 대한 부분을 변경할게요. 단 텍스트의 경우에는 특별히 변경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힌트 이 부분만 변경을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주시던지 아니면 단 입력이라고 힌트 문구를 좀 변경할게요. 그래서 단 입력이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확인 버튼은 저희가 이제 확인이라는 문구로 변경을 해야겠죠. 그래서 텍스트에 가서 이 부분을 확인이라고 좀 변경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결과값 레이블에 대한 속성을 부여하겠습니다. 텍스트의 문구를 좀 지워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너비인데 이 부분은 다른 컴포넌트와 함께 선택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서 너비를 변경할게요. 자, 제목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수평 배치 1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서 단은 선택하지 마시고요. 단 텍스트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그 다음에 결과값 레이블 선택하십시오. 컨트롤 키는 계속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5개의 컴포넌트가 선택됐다고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변경해 주십시오. 확인. 그러면 모두 다 부모 요소에 맞춰서 이렇게 너비가 조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 1의 제목을 변경하고 화면 설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1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계속 내리시면 제목이라는 부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구를 구구단으로 좀 변경해 주십시오. 구구단. 그리고 다른 것도 여러분이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속성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블록 코딩은 다음 차시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